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성장주 투자에서는 현재 가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라든지 PBR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흐름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보면은 19년도 당시에는 성장성이 크지 않았지만 19년도, 2020년도 들어서 영업이익이 대략 80%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021년도에도 그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인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은 3조 정도 되고, 수익성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600억 정도 되는데, 예상 이 추정퍼라고 하는 게 올해의 어떤 예상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추정퍼가 5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고평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면 이런 추정퍼도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업황을 현재 봤을 때 OTT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이 OTT라는 건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랑 관련된 것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이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웨이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출한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상영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업황은 성장하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업계에서 선도주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아나 동남아에서 이런 드라마들이 되게 1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예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뭐 빈센조라든지 최근에 스위트홈, 나빌레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나 또 아시아 시장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되게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 투자라는 것은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이 성장주가 꺾일 때쯤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코스닥이 계속 빠지는데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해서 상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선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눌림을 가질 수가 있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이 5이평선을 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있는 매물벽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벽을 돌파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이고, 이 매물벽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1만원, 12만원을 돌파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매물벽이 되게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2021년 1월 달에 한번 매물벽을 닫고 빠진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주봉상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그러나 2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상승. 여기서 최근만 놓고 봐서 다시 음봉을 다시 또 양봉으로 가져가는 흐름.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음봉 시가를 이제 조만간 돌파를 하는지 여부. 그래서 이 음봉 시가를 돌파를 한다면
두산마켓처럼 일봉의 모습처럼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흐름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실패한다면 이 실망 매물이 이렇게 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주봉상 보이는 이 음봉시가 대략 11만원짜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11만원을 돌파를 했다가 만약에 종가상 죽으면 다시 또 하락으로 자리를 잡거나 박스권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호재가 나왔을 때 이 11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착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는 이 월봉에서 보이시는 이 예전 고점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흐름이 좋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이 10위인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하겠지만, 만약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재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랑 관련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인 11만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흐름과 잘 지켜봐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랑 비슷한 종목으로는 LG화학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나와서 장대항봉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LG화학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대략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고, 최근에 코스피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60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주가는 벌써 거의 20배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는 실적이 안 좋으면 이런 폭락을 하게 되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LG화학처럼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도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단기간에 11만원 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고, 두산 퓨얼셀처럼 1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면 이제 급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스닥의 흐름과 보면서 11만원, 12만원을 돌파한다면 신고가를 나올 수도 있지만, 코스닥이 만약에 1000포인트를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장으로 진행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11만원에서 12만원을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놓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